저는 성품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항상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샘물학교 하면 안경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안경점에서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춰주듯이 샘물학교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샘물학교 영어교사 황세벽입니다. 샘물학교 6학년 겸손반 김서연입니다. 우리 아빠 주한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6학년 4학년 학부모 김세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샘물학교 하면 성장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장이라 하면 힘듦의 시간, 그리고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재료 삼아 주셨고, 그리고 선으로 바꿔주셔서 이 샘물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신 그 뜻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품을 배워 친구들과 더 즐겁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저에게 샘물학교는 가장 좋은 학교이고 또 가장 재미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샘물학교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해준 곳이기에 좋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가 좋은 이유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은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좋고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제 친구들이 미디어 단절과 절제 때문에 힘들어서 못 오고 있는데 샘물학교에 오면 미디어 절제와 단절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대체할 좋은 활동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곳에 있는 저희들도 늘 항상 고민을 합니다. 고민이 없다면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열심히 배워보자. 샘물학교 좋아요. 샘물학교에는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많아요. 샘물학교에 오세요. 동생들아, 샘물학교에서 같이 놀자. 안녕.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 샘물학교 입학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 학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 순서 길잡이를 맡은 교사 박별림, 6학년 김상희입니다. 선생님, 방금 합창단이 너무 멋지게 부른 곡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처음에 부른 곡은 샘물학교의 철학이 담겨 있는 곡이죠. 샘물의 꿈을 불렀고, 이어서 부른 곡은 학생들이 꿈꾸는 학교를 노래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였어요. 저는 두 번째 곡 노래 가사가 샘물학교를 말하는 것 같아서 샘물학교 교과가 또 하나 새로 만들어졌나 싶었어요. 즐겁게 샘물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불러서 그런지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나타낸 것 같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멋진 노래로 입학 설명회의 문을 열어준 합창단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샘물학교에 든든한 지원군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나요? 지원군이라 하면 혹시 제가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맞을까요? 언제나 샘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처에서 홍보대사가 되어 주신다는 최경락 목사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샘물학교의 이사장님이시자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경락 목사님께서 추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지만 외부 일정으로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샘물학교 이사장 최경락 목사입니다. 학교 입학 설명회 오신 모든 내빈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함께 하고 싶었는데 참 너무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좀 일정이 정해진 게 있어서 몸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학교는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고 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중에 가장 좋은 학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이 시작될 때에 거의 처음으로 시작된 1세대 학교이고요. 또 지금도 새롭게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에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귀한 학교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거의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샘물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기필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샘물학교에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잘 들어보시고 믿고 맡겨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주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할 때에 제가 정말 우리 학교의 큰 자랑이다, 기쁨이다 싶은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 얼굴이 밝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얼굴이 밝아요.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늘 나오고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제 방 사무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인데 여기 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하다 보면 한 8시 조금 넘어서 그렇게 집으로 이제 아침 먹으러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 아이들 등교 시간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엘리베이터나 문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참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 아이들 참 얼굴이 밝아요. 인사도 너무 잘하고 학교로 오는 걸음이 참 이렇게 발랄하게 행복하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가 정말 행복의 공간이구나 그런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좋은 학교라는 뜻이겠죠.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요. 가르치는 능력도 정말 잘 구비되어 계시지만은 우리 샘물학교 선생님들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최근에 우리 샘물교회에 청년 한 분이 교사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소식 듣고 너무 기쁘고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샘물 청년회에서 마음이 제일 따뜻하고 귀한 분으로 소문난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샘물학교 교사로 오시는구나. 제가 참 학교를 다시금 더 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그 선생님이 약간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그러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참 잘 따릅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 되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볼 기회는 잘 없어요. 그렇게는 잘 못하는데 식당에서는 아이들 되게 자주 봅니다. 지하 1층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아이들 식사하러 오는데 저희들도 교육자들도 거기서 식사를 자주 하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하고 애들 오는 모습을 보면 꼭 이 엄마 손 잡고 오는 아이들 같아요. 완전히 가족처럼 옵니다. 그만큼 따뜻한 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우리 아이들 그 식당에 일하시는 조리사분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맑고 또 크고 참 초롱초롱하게 하는지 그분들이 그 소리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 나간대요. 제가 봐도 그래요. 뭐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이 샘물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행복한 공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학교 오늘 샘물학교 자랑하는 날이니까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교회와 함께하는 학교입니다. 교회가 품은 학교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기독교 대안학교의 문을 두드리실 때는 아이들의 신앙을 많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정말로 귀한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그런데 신앙의 길에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건강한 신앙은 참 좋은 교회와 함께 나아갈 때에 정말 듬직한 신앙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기독교 학교가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보조를 하고 교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샘물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 애쓰는 교회인데요. 샘물교회가 우리 샘물학교와 함께합니다. 샘물학교 자체 태생 자체가 샘물교회를 모태 삼아서 생겨났고요. 지금도 샘물교회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학교를 위해 듬직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교회가 학교의 어떤 신앙적인 길잡이 노릇도 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성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이면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함께 갈 수 있다면 성심을 다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한 믿음의 자손으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아이들에게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이사장님의 추천사가 아니라 샘물학교를 향한 사랑의 편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학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샘물학교를 세워가는 데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사장님이 계셔서 마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물학교에서 배우고 자라나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 되어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와, 선배님이 오셨군요. 저도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졸업생 선배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샘물학교가 승호 학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직접 승호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학교 4회 졸업생 차승호입니다. 저는 샘물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샘물중학교를 진학하였고 이제 경남 소재 한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샘물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요. 어린 시절 제가 직접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과 그보다 좀 더 중요한 제가 25이 된 지금 되돌아본 샘물학교에 대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저에게 제 학교 다니던 사진 보내주셨는데 가장 이제 약간 장난 많이 치고 말 안 듣게 생겼지만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샘물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들 보면 저와 똑같이 이제 장난 제일 많이 치게 생긴 애가 하나 더 있죠. 이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건축을 전공한 친구인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로적인 고민과 신앙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샘물학교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샘물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샘물학교 2학년 때 편입을 했습니다. 그때 한 반에 총 20명 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중간중간 새로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변동이 있긴 했지만 한 반으로 6학년까지 이어진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른 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돈독했습니다. 다양한 어린이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국어 수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극 발표를 했던 기억,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 대신 직접 만든 보드게임 등으로 우리들만의 놀이를 찾았던 기억, 스메타나의 곡에 맞추어 거대한 천을 이용해 음악을 직접 느끼며 배우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어릴 적부터 사교육과 경쟁 위주의 분위기 속에서 초등학생답지 못한 삶을 사는 대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초등학생 시절 필요한 수준만큼의 알맞은 교육을 샘물학교에서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기독교적인 기초를 토대로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친구들과 건전한 추억을 쌓았던 시간은 제게 지금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샘물학교의 교육에 대하여 더 여실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샘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중학교 역시 기독교 대안학교로 진학을 하였지만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중 다수는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게임과 미디어, 욕설 등에 노출된 상태로 오게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저와는 다른 유년 시절 보내고 청소년기를 맞은 친구들과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각자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만나고 저의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나 학교의 울타리와 같은 고조바퀴 없이 오롯이 스스로 생각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친 것입니다. 그렇게 수차례의 씨름과 기도 끝에 내린 결론은 나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쌓여왔던 가정과 학교에서의 기도와 교육이 있었기에 스스로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기 힘든 어린 나이일 때부터 암송하고 외워왔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초한 샘물학교만의 특징과 장점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성품 교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샘물학교에 처음 와서 배웠던 성품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께 배운 경청과 순종입니다. 잠언 5장 1절과 2절을 통해 경청이라는 성품을 배우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 순종이라는 성품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요. 실제로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성품 교육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더더욱 중요해지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품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은 학교에서 많이 쌓였고 이는 사라지지 않는 쌓여온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성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구를 경쟁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미디어 단절입니다. 유튜브 등을 미디어를 보고 있노라면 이전보다 더더욱 미디어 절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아직까지 분별하며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조금씩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아이들에게 미디어의 절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사실 미디어 절제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모르고 왜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게임도 못하고 핸드폰도 못 가지고 마음대로 TV를 못 보는가 답답하고 싫었던 게 사실 당시 12살이었던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친구들과 같이 미디어 절제를 지속할 수 있었던 환경이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중요한 교육의 환경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샘물에서의 성품 교육과 미디어 단절은 결국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가정 예배 등 가정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물학교를 졸업했다고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은 가정에서의 기도와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가정에서의 교육과 함께 샘물학교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샘물학교의 진정한 가치는 졸업 후에 더욱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아가는 세미와 무리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호 학생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샘물학교에서에 대한 많은 배움과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샘물학교에서의 배움을 잊지 않고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로 자란 학생이기에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리라 믿어요. 자, 이제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 학부모로서 샘물학교에서 경험하고 느낀 그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학년 이율 학생의 어머니 되시는 황지민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학교 5학년 자녀 이율의 엄마 황지민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년 전 저희 자녀가 7살 때 저는 가정에서 아이를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입히고 영어, 수영, 미술 배우고 싶다는 거 다 배우게 해주고 부모로서 역할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자녀를 데리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교에 보내면서 신앙생활 또한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그 정도가 기독교인이자 학부모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다가오니까 저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사는 곳은 여기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 평촌이라는 학원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 집 근처 한 블록에만 학원이 300개가량 있고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유명한 학교를 집 앞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초등생들을 보면 주말까지 9시, 10시까지 학원을 다니면서 선행학습에 다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키워온 저 역시 별 생각 없이 유치원 때에도 매일 학원도 보내고 그 흐름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초등학교 가면은 휴대폰도 하나씩 쥐어주고 하는데 나는 휴대폰을 사줘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가? 휴대폰에 얼굴을 파묻고 다니는 아이들 모습이 보기가 싫고 또 우리 아이도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되나? 아직 어린데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저희 교회 주보에서 샘물 기독학교라는 광고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학교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가 돼서 눈에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마침 10월에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처럼 5년 전에 이 자리에 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학교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명회를 와서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구나. 그거에 제가 게을렀구나. 그제야 깨닫게 되고 학원 데려다주고 밥 잘 먹이고 재우고 그것만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샘물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주지 않고 사교육 없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고 하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샘물학교에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 학부모로서 언약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샘물에 와서야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샘물학교에 와서 저희 가정의 가장 큰 변화는 가정 예배입니다. 교육의 1차적 책임이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 짧게나마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자녀에게도 저희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서도 참 좋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엄마도 학부모 교육에 출석해야 합니다. 저희는 약 9주 동안 매주 이제 등교를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시간도 참 좋습니다. 항상 흔들리고 나약한 저를 말씀으로 또 기독교 학부모 됨으로 잡아주시는 샘물의 학부모 교육이 있어서 감사하고 학교의 교육의 철학과 방향을 서로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들도 사주 학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참 좋죠.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세상 얘기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빠들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학비만 냈는데 엄마 아빠까지 교육시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침에 자녀를 등교시킬 때 자녀를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샘물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게 된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유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 기도하며 자녀를 교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이 모든 학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저희 자녀는 샘물학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는 샘물학교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매일 축복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을 다다다다 올라가서 그 뛰어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학교를 사랑하고 있구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샘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 착하시고 좋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샘물 선생님들은 수업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학생들을 하나의 정말 진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1학기와 2학기에 있는 부모와 교사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저는 진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엄마 아빠가 둘이 꼭 함께 참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는 정말 좋았고요. 1시간 정도 담임 선생님과 자녀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학기에는 선생님께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2학기에는 선생님이 지켜봐 온 자녀의 모습, 성장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좀 더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 가정과 함께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에도 저 많이 울컥했는데요. 선생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매년 받았거든요. 이 시간이 선생님도 부모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은 아까 합창단에도 나왔었는데 정말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합니다.
샘물학교는 이런 딸에게 최고의 학교입니다. 체육 시간이 너무 재미있고 매년 5월에 있는 가족 운동회는 샘물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1년 내내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기고 지는 승부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즐겁게 즐기는 축제 같은 운동회입니다. 제가 제일 감동하는 부분은 전교생 이어달리기인데요. 한 학생도 빠짐없이 양 팀으로 나눠서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조금 느린 친구도 넘어지는 친구도 이해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려주는 샘물만의 아름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TV 안 보고 휴대폰 없이 미디어 게임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느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샘물에서는 공동체가 다 함께 훈련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도 공립학교를 보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샘물 아이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휴대폰 대신 책을 읽고 있고 TV 대신 보드게임을 하고 밖에서 흙이라도 파면서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샘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합니다. 그렇다고 모자란 건 아닙니다. 또 샘물에서는 교과목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저는 샘물에서 국영수 사교육비를 덜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교사에게 배울 것을 배우며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라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점이 많은 학교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평촌과는 거리가 멀어서 매일 출퇴근 시간 등교할 때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로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샘물학교를 만나고 자녀를 샘물학교에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샘물학교에서 자녀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학부모 공동체를 만났고요. 학원 대신 조금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눈을 맞추고 부모의 욕심을 버리고 자녀가 주어진 몫으로 살아갈 수 있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많은 학부모님들 분명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인가 답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겠죠. 분명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가정이 샘물학교를 만나서 누려왔던 기쁨과 성장 과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샘물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즐겁고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학생들은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샘물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의 행복한 여정을 저희와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샘물학교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 학교에 대한 관심과 또 기대가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장님의 추천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샘물학교의 비전과 철학에 대해 들어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곳에 오신 학부모님들께 하나의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학년 서주환 전예은 학생의 목소리로 만납니다. 엘라와 파도. 엘라와 파도. 브리타 테켄트럽
기만이 옮김. 바다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엘라는 어둠에 둘러싸여 홀로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그쳤고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 밑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지나가야 한단다, 엘라. 검은 바다, 집채만한 파도가 엘라를 애워쌌습니다. 어떻게? 엘라가 물었습니다.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내렴. 어둠이 속삭였습니다. 엘라의 마음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흰 새가 검은 하늘을 가르며 작은 배의 돛대로 날아왔습니다. 작은 불빛을 물고서요. 무서워하지 마, 엘라. 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함께 갈게. 넌 용기를 내기만 하면 돼. 바람이 쌩쌩 작은 배에 불었습니다. 엘라는 산만한 파도 위로 떠밀렸습니다. 위로 아래로 가본 적 없는 곳으로. 엘라가 힘겹게 물결에 맞설 때 돌고래떼가 나타나 미끄러지듯 헤엄치며 작은 배를 따라왔습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어. 이렇게 넘는 거야. 한 번에 하나씩. 돌고래는 엘라에게 파도 타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라가 하나씩 파도를 넘고 있을 때 바다 깊은 곳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지나갈 수 없을걸? 나는 거대하고 끝없이 캄캄하니까. 바다 아래에서 무언가 떠오르는 것이 보이자 엘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수백 마리의 해파리가 곁으로 모여드는 것을 보고 엘라는 안심하였습니다. 해파리는 바다 밑에서 환히 빛을 냈습니다. 포기하지 마, 엘라. 우리가 길을 밝혀줄게. 그리고 눈물이 나올 만큼 아름답고 희망찬 노래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고래가 나타났습니다. 파도는 생각하지 마. 오로지 엘라, 너와 바다의 싸움이야. 고래가 말했습니다. 파도의 크기는 두려움의 크기와 같아. 지금은 너무 벅차 보이는 일도 지나고 나면 훨씬 작게 느껴질 거야. 고래는 든든한 등에 잠시 작은 배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라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다는 어둡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어. 나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헤엄쳐서 알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기다려보면 알게 될 거야. 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고래가 언제 떠났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속삭이던 목소리가 사라졌고 엘라는 혼자서도 파도를 탈 수 있었어요. 엘라는 일어서서 처음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다는 불빛을 단 작은 배들로 가득했습니다. 엘라의 배처럼요. 고래의 말을 생각하며 엘라는 웃었습니다. 엘라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개고 배는 여린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엘라의 마음은 기쁨과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함께 새로운 해변으로 새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지요. 엘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어요. 선생님, 저희는 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책 한 권을 깊이 읽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삶으로 배움이 확장되는 수업을 이제 6년째 하다 보니 책을 읽으면 작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 보게 되어요. 오늘 이곳에서 들으니 기독교 교육의 길을 걷는 것이 외로운 싸움인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더욱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났어요. 그만큼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교육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 더욱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어요? 가정과 학교가 서로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 샘물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문정훈 교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신데 다들 괜찮으시죠? 네. 어떤 유치원과 어떤 학교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학교에 아이를 보내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찾고 마음껏 연습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면서 이 자리를 찾아와 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 합창하는 친구들 그리고 엘라와 파도를 그림책을 읽어주는 아이들을 통해서 샘물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모습을 보셨어요. 네. 그리고 샘물학교에 직접 자녀를 보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직접 들으셨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샘물학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샘물교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자 샘물학교의 이사장님을 여러분들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각 부스를 돌아다니시면서 교육과정을 좀 준비했는데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샘물학교의 선생님들도 만나셨는데 괜찮으셨나요? 제한된 시간 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담아서 오늘 오신 분들께 잘 학교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상담 시간이 또 있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명찰을 차고 계신 선생님, 학부모님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주셔가지고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가장 소중했던 순간으로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자녀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들은 점점 커가고 계신 것들 그러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날마다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지옥엽이라고. 네. 금으로 된 그 가지, 나뭇가지에 옥으로 만든 나뭇잎. 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시죠? 그렇죠? 네.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소중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또한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부모의 유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말투, 생활 습관, 행동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잖아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은 늘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말 참 부모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그런 필요한 부모의 역할들은 뭘까?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늘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라면 이 고민은 언제든지 늘 하고 계시고 꼭 한 번쯤 해보셨던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대해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과 세계관 안경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안경점을 찾아서 언제든지 제가 살 수 있는데 이 세계관 안경은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세계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속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 만나는 세계는 바로 아마도 우리의 가정일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그 세계를 만나게 되겠죠.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세계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네. 어린이집에서도요, 또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각종 미디어. 그렇죠? 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면서 이 사회와 기관에서 점점 합습하고 배우면서 이 세계관 안경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와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 안경을 만들어가고 그 세계는 점점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만나는 세계 또 만나는 공동체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치들로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안경을 만들어가게 될까요? 데로 밀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세계관들이 그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진리와 그 거리가 먼 곳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거리가 먼 곳에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다면 신앙은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영향력들은 점점 감소하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유아와 초등시기는 생각의 틀과 또 마음밭이 만들어지는 아주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너무 소중한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저희 샘물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학교의 비전 선언문인데요. 학교의 비전 선언문을 통해서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샘물학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요. 언약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섬기는 제자로 만들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학문과 문화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교의 목표는 섬기는 제자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아마도 여러분들 몸에 샘물의 향기가 조금씩 묻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시간을 보낸 속에 그 향기가 조금씩 스멀스멀 올라와 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샘물학교를 다시 찾는 날이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요. 보다 구체적인 것들, 샘물학교에 대한 모습들을 예비 학부모 강좌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 자리에 꼭 다시 만나셔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의 숲을 만들어가는 샘물학교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그 귀한 자녀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물학교의 비전과 철학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샘물학교 참 좋은데 이걸 더 이상 어떤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좋은 학교, 샘물학교를 여러 모양으로 학부모님들께 소개해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무실장님이신 김영도 선생님께서 2024학년도 학교생활 및 입학 전형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샘물 유아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과 또 입학 전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학교의 하루 일과입니다. 유아학교는 9시에 아침 열기로 하루가 시작이 되고요. 그 뒤로 자유놀이, 또 이야기나 노래, 동시, 동화 등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고요. 실외 놀이, 그리고 12시에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1시간의 식사 시간 후에는 1시부터 영어 또는 음악 또는 체육으로 활동으로 특별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또 특별 활동 및 미술 활동 등을 소그룹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시에는 통합 놀이를 진행을 하고요. 또 2시 40분에는 이제 하루 일과를 감사함을 나누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학교 시간은 3시이고요. 학교한 이후에는 맞벌이 가정들을 위해서 방과 후 6시까지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는요. 아침 8시 35분에 등교를 합니다. 그때 아침 열기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1교시는 9시에 시작을 하고요. 모두 6교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2시 30분에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지고요. 수업이 마치는 3시에는 청지기 노트를 쓰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수업은 45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일하게 학교 시간이 같고요. 3시 20분에 학교를 하고 난 후에는 방과 후 동아리 또는 아카데미 활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도 마찬가지로 방과 후에 6시까지 돌봄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목과 또 수업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교과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실과, 성경, 음악, 미술, 체육 아마 박람회를 통해서 수업들을 보셨을 텐데요. 기본 교과 수업에 또 샘물학교만의 철학이 담긴 창의적인 체험 또 특성화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계절마다 체험학습 그리고 학년군별로 여행을 갑니다. 또 절기마다 교내에서 행사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성품 수업을 통해서 샘물학교의 중요한 가치들을 아이들과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책 1, 2, 3이라고 부르는 샘물학교의 독서 수업이 있습니다. 또 샘물 타임즈라고 불리는 메이킹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3층 교실 위주로 보셨는데요. 샘물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실은 음악실, 미술실, 또 체육실, 과학실, 또 1층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4층 북센터에는 영어 책을 모아둔 영어 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상 체육공원에서 아이들이 야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형을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집 대상은 유아학교 신입생은 5세, 그리고 편입생은 6, 7세, 각 반 정원은 15명씩입니다. 초등학교는 신입생 1학년, 그리고 편입생은 2학년, 3학년, 4학년을 모집을 하는데요. 5학년과 6학년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 학생의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재학생 형제 자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초등학교는 각 반 정원이 20명이고요. 두 학급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와 지원하는 학생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는 세례 또는 침례 교인이어야 하고요. 샘물학교가 고백하는 신앙에 동의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동의가 분명하여 샘물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침을 알고 찬성하는 부모의 자녀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입학 전형을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늘부터 가능하고요. 11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3층 행정실로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바로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예비 학부모 강좌가 있습니다. 이때 강의를 들으시고 수강 확인증을 제출을 하시는데요. 특별한 좀 사정이 있으셔서 참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예비 학부모 강좌 강의를 온라인으로 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간단한 소감문을 학교에서 주시는 그 양식에 따라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 단체 면접이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학생들이 샘물학교의 수업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날입니다. 309호 이 자리에 모여서 각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족 면접이 있습니다. 가족 면접은 11월 20일 월요일부터 11월 24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각 가정과 조율해서 개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면접에는 부모님과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요. 아마 원서 접수할 때 제출한 서류 관련해서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 원서와 함께 모집 요강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입학 원서는 지금 나누어 드린 그 원서에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현재 입학 원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 추천서 그리고 예비 학부모 강좌 아까 말씀드린 수강 확인증 그리고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보와 교인 등록 확인서 또 도서 소감문 그리고 기타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유아학교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서 소감문을 2권이 아니라 1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집 요강 안내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올해 2023학년도 기준입니다. 유아학교는 입학금이 15만 원, 그리고 수업료는 저희가 안내는 분기별로 해드립니다. 근데 연간으로 하면 432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36만 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연 110만 원이 있고요. 그 외에 급식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타 교회 성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샘물교회와 협력교회 정회원인 경우에는 수업료의 2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금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업료는 월 78만 원, 그래서 연으로 치면 936만 원입니다.
특별활동비는 1년 연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급식은 무상으로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여행이 있을 경우에 여행비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장학금을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장학금을 신청을 받고 있으니 그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순서지에 나와 있는 QR코드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입학 원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QR이고요. 두 번째 QR코드는 방명록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방명록을 QR코드로 스캔을 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와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지금 미니 캠프를 마친 자녀들이 이제 올 텐데요. 자녀들을 만나시고 박람회를 조금 더 돌아보셔도 되고요. 또 이 자리에서는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선생님들과 또는 부모님들과 만나서 깊이 있는 상담을 나누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이 앞쪽 테이블에서 상담이 진행이 될 텐데요. 제일 오른쪽에서 유아학교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옆으로 초등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기 왼쪽 끝 테이블에서는 장애 통합 교육과 관련된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테이블에서 또 샘물학교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학교의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같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물학교에서의 모든 배움을 삶으로 실천하고 연습할 예비 샘물이들의 만남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필요와 관심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가정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2024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